손병희 선생이 이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펴봤었는데, 사실 뭐 오늘 다시 한번 하려고 했었는데 아마 그건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의미가 없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좀 고민을 하다가, 사실 여러분이 여기서 또 활동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3.1 운동이고, 그리고 제암리 사건이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암리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새롭게 한번 접근해 보는 것들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자료를 중심으로 한번 접근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래서 이제 제암리 학살에 대해서 우리가 제 인식, 근데 사실 제 인식이란 말은 저도 좋아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적절한 용어가 뭐가 있을까 하다가 그냥 편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래서 이 사료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접근해 보는 거라 볼 수가 있는데, 보통 제암리 학살 사건에 대한 통설은 제가 두 군데를 찾아봤습니다. 많은 기록들 연구자도 있고 한데,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한국과학중앙연구원에서 오랫동안 많은 연구자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표현했었는데, 거기에 정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제암리 학살 사건 하게 되면 수원 제암리 참변으로 이제 돼 있습니다. 돼 있고, 그 간단한 내용을 보게 되면 다 아시는 것처럼 1919년 3.1 운동에 대한 일제 보복 행위로 일본 군경이 수원군 향남면, 지금은 이제 향남읍이고, 제암리에 사는 민간인 20여 명을 학살하고 민가 30호를 불태운 참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암리에서 20여 명의 이제 민간인이 이제 학살당했다는 거고, 사실 민가도 30여가 더 태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30% 정도로 좀 이야기하고 있는,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성에서도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제암리 3.1운동 순국기념관이죠. 앞으로 이제 역사박물관에서 새롭게 아마 탈바꿈 할 거로 보고 있는데, 지금의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화면을 띄게 되면은, 화성시는 2001년 제암리 3.1운동 순국기념관을 개관하여 제암 고주리 학살 사건으로 돌아가신 구선열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일 정신 기리고, 그다음에 역사 개선 전통을 하겠다 이런 건데, 역시 여서도 보게 되면 이제 29인인데 29선열을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건 제암리에서 23분, 그리고 고주리에서 6분 희생한 걸로 해서 보통 이제 29분. 그래서 통설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제암리 학살 사건에서 보면은 23분의 희생되신 분 선열자로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고주리를 포함해서 이제 29분으로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23분이 맞는가, 이런 의문점을 좀 가지고 이제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사실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는, 일본에 갔을 때 헌책방에 들어갔어요. 헌책방에 갔더니 제암리 교회와 3.1 운동 이런 게 있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저도 관심이 있으니까 한번 사봤는데, 거기에는 전부 다 기독교인이 이제 다 희생된 걸로만 이제 기록이 돼 있어갖고, 이거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싶어갖고 제가 이제 새롭게 많은 자료를 이제 통해서 이제 분석해 보고 있습니다. 이제 한번 넘겨주시죠. 자료가 제가 그 제암리 학살 사건과 관련돼서 이제 쭉 희생됐던 상황에 대해서 이제 자료를 한번 쭉 모아봤습니다. 모아봤는데, 미국 국회 의사록에 보고됐던 겁니다. 보고됐던 거에 보게 되면은, 이게 지금 옛날 독립운동사 자료 편찬위원회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만들었던 책자인데, 독립운동사 자료집 4권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기록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면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이런 방법으로 12명의 기독교인과 25명 정도의 한국 종교인, 이제 천도교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25명을 불러 모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37명이 제암리 교회에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두 번째 또 이런 사료가 있습니다. 살해당한 기독교인 수는 12명인데 이들의 이름은 입수되었고, 그들에 대하여
그들에 더하여 여자가 있었는데 그들이 살해당한 남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기 위해 왔었다. 한 여인은 40세가 넘었고 다른 한 여인은 10세였다. 이들 시체들은 교회 밖에서 볼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의 정세에서는 똑같은 자료인데 다섯 번째 보게 되면은 이제 이런 얘기죠. 이 사건은 헌병과 군인이 마을에 들어가 명령을 내릴 것이 있다고 하면서 마을 사람들을 교회에 모이게 하여 저지른 것이다. 그리고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약 한 50명 정도가 되었다고 이제 또 기록이 있고요. 여섯 번째 보면은 명령대로 교회에 모인 인원은 30여 명이었다고 하는데 병정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사격을 가한 후 교회에 들어가 아직 죽지 않은 자들을 군도와 총검으로 모두 해치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게 되면은 많게는 교회에 모인 사람이 한 50명 정도까지 이야기하고 있고 실제로 모인 사람은 또 기록해 보게 되면 30여 명이 제암리 교회 안에서 희생되었다고 이제 보고하는 기록입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약간 떨어진 집안에 있던 여인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본 결과 살해된 기독교인은 12명이라 하며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했고 교회 안에서 살해된 나머지 남자들은 천도교인이며 25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현장에서 증언했던 기록을 보게 되면은 기독교인 12명에 천도교인이 25명임을 우리가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이제 있는 거죠. 또 하나 넘겨주시죠. 자, 그리고 한국의 진상 2에도 보게 되면 이런 기록이 나와 있는데 약 30여 명이 교회 안에 들어섰을 때 병사들이 소총으로 그들에게 사격을 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한 30여 명 정도가 있는 거로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일본 측 자료에서 이제 보게 되는 건데 이건 이제 조선 3.1 독립 소요 사건이라 그래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교도 및 천도교인이 있음을 알고 4월 15일 부하 11명을 인솔, 순사, 순서부와 함께 동지에 이르자 여기 이제 제암리입니다. 이르자 예수교 교회당에 집합한 교도들의 반항을 받자 사격으로 대항 사자 20여 명, 부상자 1명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일본 측 기록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정명의 기록도 보게 되면 이것은 이제 일본 측 기록입니다. 여기도 보게 되면은 군대 협력하여 진압하고 폭민 사망자가 32명, 부상자가 약간의 이게 초기의 기록입니다. 초기의 기록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나온 기록이 사상자 20명 확실, 부상자 1명, 도주 행위 불명하다. 이건 이제 후에 나온 기록이 보고된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소교회당에 교도 30여 명이 집합했고 불안한 상태로 해상 명령 불응하여 폭구로 나오려 하자 발포해서 사상자가 20명이고 부상자가 한두 명 있다. 그래서 초기에 일본 측 기록을 보게 되면은 처음에는 한 32명이 교회 안에서 사망했다고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보고 기록 올라간 거 보게 되면은 20명으로 상당히 줄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다면은 일본 측 기록은 상당히 좀 축소하려고 하지 않았었겠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실제 그 학살을 했던 그 일본 군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형을 받지 않는 그런 면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본 외무성에서 나온 것도 보게 되면 이제 이 천도교도와 야소교도 25명이 야소교회 집합하고 전부 사살되었다. 그래서 25까지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본 외무성 자료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다면은 과연 이 많은 기록들 중에서 어떻게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가 해석의 문제가 남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30여 명이 적어도 교회 안에서 희생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넘겨주시죠. 그리고 이제 재미있는 기록들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당시 이제 서울에 와 있던 미국의 총영사 엘렌 홀츠버그 보고에 의하면은 요 뒤에 보게 되면 이제 커티스 영사가 현장에 와가지고 당시 상황을 갖다가 보고했던 내용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날 16일에 일본군 78년대 사병들이 제암리에 들어가 남자 기독교들을 모두 마을 교회로 모이도록 명령하였다. 이 마을 교회는 감리교회였었다. 그리고 커티스 영사는 보고에서
남자 기독교인들이 모두 교회에 모이자 일본군들은 그들에게 일제히 사격을 가하기 시작하였다. 일본군은 사격을 가한 후에 총공과 군도로 생존자를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받은 마을 사람들은 희생자가 몇 명이냐 했을 때 약 30여 명에 이를 거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마을 주민 숫자를 감안할 때 설득력 있는 숫자라고 믿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살이 끝난 후에 교회를 방어하였으며 불길은 마을이 낮은 곳으로 번져갔습니다. 라고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역시 커티스 보고에서도 보게 되면은 교회 안에서 희생된 분이 30명 정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입수한 소식에 따르면이 더 중요하죠. 그 후에 입수한 소식에 따르면 모두 37명이 교회 안에서 학살된 바 이 가운데 2명은 남자를 쫓아 들어간 부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암리 학살 사건 교회에서 이제 부인 두 분이 희생된 걸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에도 이 대체로 보게 되면 30여 명이 희생되었었고, 그리고 이후에 다시 확인해 봤을 때는 37명이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당시 제암리 교회에서 이제 희생됐던 분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 넘겨주시죠. 그리고 이제 또 주 서울 총용사 보고인데 앞에 거는 3월달 겁니다. 이번은 5월 12일 날 거예요. 그러니까 한 2달 뒤에 최종적으로 올라간 보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저희가 4월 23일 날 보고서 앞섰던 보고서입니다. 그 보고서에 보게 되면은 총영사관의 커티스 영사가 제암리에 출장해서 일본군이 총락을 불태우고 30여 명을 학살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보고했던 걸 갖다가 다시 한번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본군은 그러나 다음에 들어온 소식에 따라서 일본군은 기독교인과 천도교인을 마을교회에 모이도록 하여 교회 내에서 35명을 학살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30명, 그 다음에 이제 35명이 교회 안에서 이제 희생된 걸로 보고 있고, 이 35명 가운데 기독교인이 10명이고 천도교인이 이제 한 25명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교회 안에 갇힌 남편을 구하려고 부인 2명이 노상에서 사살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었던 그런 얘기 이제 뒷받침하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총독부는 공식 사과의 표시로 매우 소규모의 구제 대책을 세우고 노벨 박사에게 35명의 마을 사람들이 계획적으로 살해된 감리교회 재건해서라고 1,500엔을 갖다가 주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제 일본에서도 보게 되면은 35명이 교회 안에서 희생됐던 걸 갖다가 사실 알고 있었다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 제암리 학살 사건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지역적으로 이제 그 뭐랄까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가지고 구제 대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당시 이제 매일신부 기록을 보게 되면 이제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밑에 보게 되면은 커티스 형사가 직접 제암리에 찾아가 진상을 밝히기 전까지는 일본 측이 내손 37명의 학살과 마을을 파괴하게 된 구실을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경찰이 기독교인과 천도교인을 마을교로 초대하여 호의적으로 상담을 가지려고 하였던 바, 그들이 모였을 때 몽둥이와 지팡이 등으로 일본군을 공격하였고, 이 혼란한 틈에 램프가 엎어져서 교회가 불이 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희생됐다. 이것도 맞지 않는 얘기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본다면 이제 일본에서 본다면은 일본 측에서 본다면은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발생 배경 자체도 왜곡했다 볼 수가 있겠고, 또 어느 면에서는 희생당한 분도 상당히 많이 왜곡되지 않았었겠는가 이렇게 이제. 그리고 이제 제암리 학살 사건을 고발하다 김선진 선생이 이제 당시 일대를 갖다가 증언을 통해 가지고 만드는 중년책이라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은 역시 천도교인과 기독교인 나눠 가지고 이렇게 쭉 정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앞에 있었던 이병헌 선생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왔던 기록들에 큰 차이가 없음을 볼 수가 있겠고, 중요한 건 이제 기독교인보다 천도교인이 더 많이 희생됐다는 것 같다고 이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1959년 순국기념비, 그때 이제 발굴 조사가 이제 이루어져 가지고 당시 이제 유해가 23구가 발굴됐다 그래 가지고 보통 우리가 이제 통설적으로 23명이라고 보통 이야기하게 되는데, 과연 그 숫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하는 거죠.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과제라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제암리 학살 사건과 관련돼 가지고
많은 기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일본 기록을 갖다 그대로 그냥 거의 받아들였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일본에서 보게 되면 초기에 37명 했다가 나중에 보고할 때는 20명으로 되고 그 20명에서 이 김병조 선생이라든가 이쪽에서 23명을 이제 기록하면서부터 아마 우리의 통솔로 그냥 자리 잡혀 가지 않았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다면은 이 우리가 앞으로 100주년도 지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또 화성시에서 독립기념관을 새로 확장시켜서 만든다 그러면은 이 제한리 학살 사건을 굉장히 중요시에 다루고 있다고 볼 때 제한리 학살 사건과 관련된 자료 수집이 가장 첫 번째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사실 이 제한리 학살 사건과 관련돼 가지고 중국 측에도 기록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미국 측에도 기록이 있고 일본 측 기록도 있고 이런 기록들을 종합적으로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보고됐던 자료도 모아야 되고 그리고 회고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병헌 선생 같은 경우 거의 이제 회고록과 가까운 그런 기록으로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증언 기록들도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홀츠버그라든가 커티스가 했던 그런 기록들 또 언더우드라든가 스코필드 박사 어떤 다양한 기록들이 있는데 이 기록들을 종합적으로 좀 모아야 되지 않겠는가. 첫 번째가 이제 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료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인 연구가 조금 더 진행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자료에 대한 비판적 검토도 충분히 한번 해야 되고 그리고 일본 측 자료에 대해서 우리가 얼만큼 신뢰할 것인가 하는 것도 봐야 되고 그리고 이 아리따 중인가요? 이 재판 기록도 우리가 조금 더 한 번 더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제 시차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보고한 것과 나중에 보고한 것과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면에서 좀 차이도 좀 더 봐야 되고 저는 가장 중요한 게 홀츠버그가 보고했던 것이 제일 좀 의미 있는 보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초기에 4월 23일 했던 거와 5월 12일을 했던 보고에 대해서 상당히 좀 더 신빙성 있게 접근할 수가 있는 자료가 아니었었겠는가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뭐 통설적으로 본다면은 제한리교에서 23분 희생된 걸로만 많이 알려져 있는데 좀 더 이런 자료를 통해 가지고 뭐 개인적인 연구도 필요하고 또는 화성시 독립기념관에서도 좀 더 적극적인 연구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관심 가져서 감사합니다. 예.